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7월 달에 있었던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 사이에 용철을 넣어 압축시킨 후 동시에 가만히 놓았더니 정지해 있던 A와 B가 분리되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각각 등속도 운동한답니다. 분리된 후 A, B의 속력은 각각 V, VB래요. 자, 그러면 A가 3M짜리 질량이 V로 가니까 운동량은 3MV. 그렇죠? 그럼 동일한 운동량만큼 B에도 적용시키면 되죠. B의 운동량이 3MV가 돼야 되는데 질량은 M이니까 VB가 얼마란 얘기예요? 3V란 얘기죠. 네,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인데요. 가를 보시면 기억 플러스 중수소 해서 헬륨이 나오고 중성자 하나 나오고 3.27메가일렉트론볼트래요. 자, 이거는 좀 써야겠군요. 자, 이번에 가번을 봅시다. 가를 보시면은 기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과 중수소 만나서 헬륨 2, 3짜리가 되고 중성자가 하나 하고 3.27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온대요. 자, 그러면 요거 더하면 2지요? 그럼 여기 1이어야 되죠. 그래야 더해서 2가 되니까. 더하면 4지요? 여기 2니까 2란 얘기죠. 그럼 이거랑 동일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나번은요. 우라늄 92, 235짜리 이거랑 니은이랍니다. 니은과 만나서 바륨 56, 141, 56, 141 나오고요. 크립톤 36, 92가 나온대요. 그 다음에 3개 중성자, 그 다음에 약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온대요. 자, 그럼 이걸 또 계산해 보면은 56, 36 하면 92 나오죠. 그럼 여기 90이니까 똑같죠? 그래서 0이에요. 맞죠? 3 곱하기 0 하면 0이니까 141에다가 92 하면 233 나오죠. 그쵸? 근데 요거 1에다가 3 곱하면 3 나와요. 3 나와요. 그럼 233에다가 3 더하면 236 나오죠. 여기 5예요. 그럼 뭐예요? 1이죠? 여긴 0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찾아봅시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중수소다. 맞았죠?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중성자다. 맞았죠? 0과 1짜리 딱 요거죠? 그 다음에 디귿. 나는 핵분열 반응. 맞았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에요. 자, 3번 봅시다. 그림 가 나와 같이 직육면체 모양의 물체 A 또는 B를 용철과 연직 방향으로 연결하여 절 위에 올려놓았더니 A와 B가 정지 있답니다. 가와 나에서 용철이 늘어난 길이는 같고 늘어난 길이가 같대요. 늘어난 길이는 같고 가에서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35N이랍니다. 그러면 A, B의 질량은 각각 1kg과 4kg이래요. 자, 그럼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이 저울을 누르는 힘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3번에 그럼 가번을 봅시다. 저울에 나타나는 게 무게예요. 무게가 지금 35N이래요. 그런데 실제 물체의 질량은 A가 1kg, B가 3kg가 있으니까 4kg, 즉 40N이 돼야 돼요. 그렇죠? 원래는 40N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얼마를 빼준 거예요? 용철이 잡아당기는 힘을 뺀 거예요. 즉 F 용철이 잡아당기는 복원력 빼준 것만큼이 무게 35N으로 나온 거예요. 그쵸? 따라서 F 용철이 잡아당기는 힘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5N이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용철이 늘어난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요 놈만큼 나에서도 동일하게 용철이 잡아당기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찾아봅시다. 기억. 가에서 A가 용초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5N이다. 맞았죠? 나에서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35N보다 크다. 같지요? 어차피 40N에서 용초를 잡아당기는 거 5N 빼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가에서 A가 B를 누르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 A가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5분의 1배냐. 자, 디귿 봅시다. 자, 가에서 A가 B를 누르는 힘이라고 그랬죠? F, A가 B를 누르는 힘이에요. 그럼 A는 10kg으로 눌러야 되는데 위에서 용철이 5N으로 잡아당기고 있죠? 그럼 실제로 누르는 힘은 5N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나에서는요. A가 B를 떠받치는 힘. A가 B를 떠받치는 거는 B가 A를 누르는 힘이죠. 즉 F, A가 B를 떠받치는 거는 반대 방향으로 B가 A를 누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B가 A를 누르는 힘이 얼마예요? 30N에서 용철이 잡아당기는 5N 뺀 거 25N으로 누르는 거죠. 그쵸? 따라서 A가 B를 떠받치는 거는 25N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가에서 이 크기의 힘은 나에서 크기의 힘의 5분의 1배이다. 맞았죠? 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림은 보홀수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이 A에서 D까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자의 전이 C에서 방출되는 빛은 가시광선이래요. C 보세요. 3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을 떨어질 때 가시광선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자, 그러면 기억. A에서 방출되는 빛은 적외선이다. 가시광선이죠. 왜요? 두 번째 껍질로 떨어졌으니까. 틀렸습니다. 니은. B에서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는 얼마냐? B에서 흡수되는 거예요. 3에서 5로 가는 거죠. 3에서 5로 가는 그 에너지 값은 5에서 3을 빼줬을 때, 즉 다섯 번째 껍질에 있는 에너지에서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에너지 값을 빼준 것만큼의 진동수죠. 무슨 얘기냐면 델타 E는 HF, 여기에서 이 델타 E가 다섯 번째에서 세 번째 빼준 거 이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F는 H분의 절대값 2 다섯 번째 2 세 번째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맞았네요. 디귿. D에서 흡수되는 빛의 파장은 C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보다 길다라고 했거든요. D에서 흡수되는 빛의 파장은 E4에서 E3만큼, 그쵸? E4에서 E3만큼 빼준 것만큼의 진동수로 간단 말이에요. 그쵸? 이 진동수는 파장분의 1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C에서는요. E3에서 잠깐만요. D니까 요거죠? 4에서 2죠, 2. 네, 요겁니다. 그 다음에 C는요, E3와 E2만큼에 해당하는 진동수예요. 그거는 파장분의 1이고. 그런데 요 값보다 요 값이 크죠? 그쵸?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니까 파장은 짧다는 거죠. 근데 길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러면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그림과 같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 B, C, D를 균일하고 강한 자기장 영역에 놓아 자기화를 시킨답니다. 그래놓고 표는 외부 자기장이 없는 영역에서 그림의 A에서 D까지 중 두 자성체를 가까이 했을 때 자성체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자기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서로 작용하는 자기력을. A에서 D까지는 각각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중 하나래요. 자, 그러면 표를 잘 봅시다. A와 B를 가까이 했더니 서로 미는 힘이 생겼어요. 그쵸?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자석처럼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석처럼 외부 자기장이 없어져도 자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A와 C를 놨더니 이번에는 당기는 힘이에요. A와 C를 놨더니
되었어요?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A와 C는 자성체가 있다는 얘기죠. 강자성체가 하나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A하고 D를 놨더니 또 당기는 힘이에요. 당기는 힘. 그런데 오른쪽을 보니까 B하고 C를 놨더니 자기력이 없어요. 그 얘기는 강자성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강자성체는 누구예요? A가 강자성체예요. 그렇죠? 그럼 보기에서 기억, 강자성체 맞았어요. 그 다음에 A하고 그럼 B를 놨더니 밀었어요. 그럼 밀을 놨다는 얘기는 B가 반자성체란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B하고 C를 놨더니 서로 자기력이 안 생겼죠. B는 반자성체, 그럼 C는 뭐란 얘기예요? 상자성체나 반자성체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런데 B하고 D를 놨더니 뭐가 생겼어요? 미는 힘이 생겼어요. B하고 D. 근데 B는 반자성체였어요. 그럼 미는 힘이 생기려면 자석이 있어야 되죠? 그럼 D가 강자성체라는 얘기죠. D는 강자성체. 자, 그럼 이걸 한번 써볼까요? 5번에 A는 강자성체라는 걸 찾았어요. 그 다음에 또 B는 반자성체라는 걸 찾았어요. C는 아직 모르고 D는 바로 뭐예요? B하고 했더니 서로 밀어냈으니까 D도 강자성체예요. 그럼 C를 봅시다. C는 그러면 C하고 A를 놨더니 당기는 힘이죠. 그럼 C는 반자성체는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상자성체예요. 됐죠? 이 관계예요. 자, 그러면 C하고 D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당기는 힘이 돼야 되죠. 자, 그럼 보기에서 찾아봅시다. 기억. A는 강자성체 맞았고요. 동그라미 기억은 당기는 힘 맞았고요. 디귿. D는 하드디스크에 이용되는 거 맞았죠? 강자성체.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6번이요. 표는 입자 A, B의 질량과 운동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인데 A의 질량은 M, 운동량이 2P래요. B는 질량이 2M, 운동량은 P래요. 입자의 물리량이 A가 B보다 큰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물리량이 A가 B보다 큰 거. 자, 6번이요. 자, 운동량 봅시다. 운동량이 2P라 그랬어요. A는. 그러면, 잠깐만요. 파장. 물질파의 파장은, P분의 H 나오죠. 그쵸? 물량이 A가 B보다 큰 것만 따져봅시다. 그러면 운동량이 크면은 파장이 짧죠. A가 B보다 큰 걸 찾아야 되니까 물질파 파장은 A가 B보다 작죠. 운동량이 크니까. 틀렸습니다. 기억. 속력 봅시다.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력 곱한 거잖아요. 그럼 A로 봅시다. A의 운동량은 2P, A는 2P. 이게 바로 M 곱하기 VA예요. 됐죠? 여기서 VA의 속력은 M분의 2P예요. 자, B는요. 운동량이 P예요. 질량은 2M, VB예요. 그러면 VB는 2M분의 P 나오죠. 그렇죠? 누가 커요? A가 크지요. 속력은 A가 크다. 네, 니은 맞았습니다. 운동 에너지는요.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과의 관계 2M분의 P 제곱이에요. 그러면 A는요. A의 운동 에너지 2K는 2 곱하기 질량 M분의 P 제곱이니까 4P 제곱. B는요. 2K는 2 곱하기 2M이니까 요거 분의 P 제곱이에요. 누가 커요? 요놈이 크죠, A가. 그럼 운동 에너지도 크고.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 2kg의 물체가 5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구간 1을 지난 후 2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1을 지나는 데 걸린 시간은 0.5초이고요. 물체가 1을 지나는 동안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
평균 힘의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을 따지면 되죠. 7번입니다. 처음 운동량이 얼마예요? 처음 운동량이 5 곱하기 2예요. 그쵸? 처음 운동량은 2kg짜리 5m/s 하니까 10kg/m/s 나와요. 나중 운동량은요, 2kg짜리가 2m/s 되니까 4kg/m/s예요. 델타 P 얼마 나옵니까? 하면 6 나오죠. 그쵸? 이게 바로 충격량이죠. 그쵸? 시간 곱하기 F. 자, 시간은 0.5초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0.5분의 6 해주면 돼요. 그 얼마 나와요? 60이니까 12N 나오겠네요. 찾아보세요. 네,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광은 검출기가 정지해 있고,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광원과 검출기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0.8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답니다. A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각각 TA, TB랍니다. TA, TB가 걸린대요. 자, 그 다음에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L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A 관성계에서 A가 봤을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해놨죠? 자, 시간 팽창 일어나는 건 B 입장에서 일어나죠? 그쵸? 느리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A 시간은 B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A 관성계에서는. 맞았죠? 니은. B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L보다 큰 게 아니라 줄어들어야 되죠.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 되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TA가 TB보다 작다? 아니죠. TA가 커야 되죠.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가 x=-3d에 고정되어 있고, 원형 도선 B는 중심이 원점 O가 되도록 놓여 있답니다. 표는 B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B 운동 방향에 따라 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이거는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9번에 보시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X축상에 -3D 위치에 A가 있어요. A 도선이 -3D 위치에 있고요. 원점에, 이게 Y축인데 반지름이 D인 원형 도선이 놓여져 있어요. 반지름이 D인 원형 도선이. 그런데 B의 운동 방향이 -X 방향일 때 B에 흐르는 유도 전류는 시계 반대 방향이래요. 자,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이 도선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도선에서 생긴 자기장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겠죠. 더 많이 받게 되는데 이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대요. 얘가 왼쪽으로 가면. 즉 이렇게 흐른대요. 이렇게. 그럼 자기장은 위쪽 방향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자체 자기장이 위쪽으로 나온다는 얘기는요, 가까워졌더니 위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장이. 그쵸? 그럼 가까워졌더니 외부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되죠. 들어가는 방향이 점점 세지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자체 자기장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이쪽으로 갈수록 들어가는 방향이 영향을 받으니까 들어가는 방향, 직선 도선의 입장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지만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보기에서 찾아봅시다. 기억.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냐? 맞았죠. 니은. 기억은 시계 방향이냐?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들어가는 방향이 약해지죠? 그러면 자체 자기장은 약해지지 않게끔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니까 시계 방향. 맞았습니다. 니은 맞았고요. 디귿. B의 운동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일 때, B의 운동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일 때 B에는 일정한 세기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 자기장 세기의 변화가 없죠. B가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건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건
A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하니까 자기장 세기의 변화가 없어요. 따라서 일정한 세기의 유도 전류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3번, 디귿은 틀려서 기억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이요. 그림 가하나는 시간 t = 0일 때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 A, B의 변이를 각각 위치 x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가와 나는 그 다음에 A와 B의 진행 속력은 1cm/s로 같답니다. 가의 x x1에서의 변이와 나의 x x2에서의 변이는 y0로 같답니다. 그 다음에 t = 0.1초일 때 x x1에서의 변이는 y0보다 작대요. y0보다 작다는 얘기는 0.1초일 때, 자, 진행 속력은 1cm/s래요. 그럼 1초당 1cm를 가죠? 그쵸? 1초당 1cm를 가요. 그럼 0.1초일 때는 1cm를 못 가요. 되었어요? 파장은 4cm예요. 초당 1cm를 가요. 그럼 0.1초일 때는 한 파장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변이는 y0보다 작게 되죠. 됐어요? 그 다음에 x x2에서의 변이는 y0보다 크다고 했어요. 0.2초일 때. 그럼 값이 커지기 위해서는 B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고. 되셨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주기는 A가 B의 2배요. 주기는 B가 A의 2배입니다.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의 진행 방향은 마이너스 X방향 맞았죠? T가 t = 0.5초일 때 x x1에서 A의 변이의 값은 4cm입니까? 0.5초일 때 바로 반파장이죠. 1초일 때 1cm 가니까 1초일 때 1cm 가요. 0.5초일 때는 1cm가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x1에서 0.5초일 때의 변이는 4cm가 안 되죠. 최대 변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따라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 하다가 전화가 오는 관계로 좀 끊어졌습니다. 자, 다시 봅시다. 다음은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의 특성을 알아보는 실험인데, 실험 과정을 보시면 그림과 같이 동일한 직류 전원 2개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 A, 그 다음에 A와 동일한 LED 4개 저항 스위치 S1, S2로 회로를 구성한답니다. X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고요. S1을 A 또는 B에 연결하고 S2를 열고 닫으며 LED를 관찰하랍니다. 열고 닫으며. 자, 그 다음에 그 결과가 표와 같아요. 그랬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찾으래요. 자, 그림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S1을 A에다 연결해요. 여기다 연결하고 이걸 열어요. 그러면 하나도 불이 안 들어온대요. 이게 플러스니까 이렇게도 안 흐르고 이렇게도 안 흐르고 이렇게도 안 흘러야 돼요. 그쵸? 이렇게 안 흘러야 돼요. 안 흘러야 되니까 여기는 N형이어야 되죠. N형, P형이어야 돼요. 됐죠? N형, P형.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안 흘러야 돼요. 그쵸? 그럼 이게 P형이고 N형이면은 여기는 N형이고 P형이어야 되고, 여기가 PN이면은 여기가 NP여야 되죠. 그래야지만 역방향으로 안 흐르죠. 역방향 걸리니까. 여기 역방향 걸리니까. 자, 이해가 가세요? 그 다음에 B에 연결하고 여기다 연결했대요. 여기에 연결하고 이걸 열어요. 열면 여기다 열면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는 흐르죠. 여기 하나 흐르죠. 그럼 하나가 됐어요. 그럼 여기 나머지는 안 흘러야 돼요. 안 흘러야 되니까 이쪽으로 안 가야 되고 이쪽으로도 안 가야 돼요. 그쵸? 그럼 요게 P형 N형이면은 이렇게 됐을 때는 흘러야 되죠. 흘러야 되는데 이쪽은 또 안 흘러야 되죠. 그러면 이게 N형, P형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이게 N형, P형이면 이건 P형, N형이고,
그럼 이제 이번에는 요거를 닫아요. 닫았을 때 3개가 나온대요. 3개가. 3개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이쪽으로 간 거 이쪽으로 하나 흘러요. 그쵸? 이쪽으로도 흐르죠. 그쵸? 근데 이쪽은 못 흐르죠. N형 P형이니까. 그럼 여기 닫았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되죠. 흘러가서 이렇게 가야지만 하나, 2개가 돼서 전류가 불이 들어오겠죠. 3개가. 그럼 이게 아니라 N형 P형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이게 아니라는 얘기고.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억. X는 P형 반도체이다? 아니죠. N형 반도체입니다. 니은 S1을 B에 연결하고 S2를 닫아요. B에 연결하고 S2를 닫아요. A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립니까? 순방향 전압이 걸리죠. 맞았네요. 티귿. 기억은 2이다. 기억이 뭐지요? 네, S2를 닫았을 때요. 여기에 연결하고 S2를 닫아요. 그러면 여기에 연결하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는 못 가죠. 역방향이니까. 일로 가죠. PN 순방향이니까. 요걸 닫아요. 이쪽은 못 가죠. 그러면 이렇게 흐르죠. 여기 PN이니까. 그럼 요 놈하고 요 놈이 불 들어오니까 2개. 네. 기억은, 동그라미 기억은 2이다. 맞았습니다. 그럼 니은과 티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단색광 X가 공기와 매질 A의 경계면 위에 위점 P에 입사각 세타 I로 입사한 후 A와 매질 B 경계면에서 굴절하고 옆면 Q에서 전반사하여 진행한답니다. 옆면 Q에서 전반사한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그러면 12번 공기에서부터 들어간다 그랬어요. 단색광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요. 요 각도가 세타 I. 단색광이 들어가요. 그랬을 때 요놈이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이게 법선이 이렇게 돼 있고요. 법선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들어간대요. 이게 법선이고 여기서 이렇게 반사된답니다. 여기가 Q, 여기가 공기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A, B 매질이고. 자, 이렇게 들어간대요. 자, 그러면 이게 굴절, 이걸 세타1이라고 합시다. 이거 입사 세타2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요거 세타3, 요거를 세타4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되나? 한번 봅시다. 공기에서 A로 들어가요. 공기에서 A로 들어가요. 공기에서 A로 들어가요. 요거죠? 어디가 소환 매질이죠? 공기가 소환 매질이죠? 그러면 N, 공기, N, A.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세타2하고 세타3를 비교해보세요. 세타2가 더 크죠? 즉, 세타2하고 세타3 비교해보면 이게 더 커요. 그럼 이게 소환 매질이죠. 즉, NA하고 NB를 하면은 요 놈이 크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요 놈하고 같이 쓰면은 N, 공기, N, A, N, B. 요 과정이 되죠. 자, 그러면 봅시다. X의 속력은 공기에서가 A에서보다 작다. 공기에서가 A에서보다 크죠. 소환매질이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굴절률은 B가 A보다 크다. B가 A보다 큰 거 맞았고요. 디귿 P에서 세타 I보다 작은 각으로 X가 입사하면 Q에서 전반사가 일어난다. 작은 각으로 입사해요. 그럼 이건 더 작아지죠. 더 작아지면 이렇게 가죠. 그쵸? 이렇게 가면은 각도가 더 커지죠. 그쵸? 이게 커져요. 그럼 이것도 커지죠. 이렇게 커져요. 그러면은 요 각은 더 커지죠. 그러니까 전반사 일어나야죠. 자, 그럼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스피커 A, B에서 진폭과 진동수가 동일한 소리를 발생시키면 점 5에서 보강 간섭이라는데요. 진폭과 진동수가 동일한 소리, 그럼 같은 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점 O에서 보강간섭이라고 점 P에서는 상쇄간섭이라 안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A와 B에서 같은 위상으로 소리가 발생하는 거 맞았죠? 니은. A와 B에서 발생한 소리는 점 Q에서 보강간섭 맞았고요. B에서 발생한 소리의 위상만을 반대로 하면은 A와 B에서 발생한 소리가 P에서 보강간섭이죠. 위상이 같을 때는 상쇄였으니까 위상이 반대면 보강 맞았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금속판 PQ에 각각 단색광 A, B 중 하나를 비추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금속판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랍니다. 자, 거기 보세요. A를 비추었을 때, P에 비추었을 때 최대 운동 에너지가 320, 동일한 A 단색광을 Q에 비췄더니 20예요. 그러면은 P에서 튀어나오는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는 얘기는 일함수가 낮다는 거죠. 금속판 P의 일함수, 즉 분떡 진동수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오죠. 됐죠? 문턱 진동수는 그럼 Q가 큰 거예요. 그럼 기억 보세요. 문턱 진동수는 Q가 P보다 크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파장은 봅시다. 파장 봅시다. 동일한 금속판 P에 A를 비췄을 때는 320, B를 비췄을 때는 520. 그러면 B의 진동수가 큰 거죠. 에너지가 큰 거죠. 그쵸? 에너지가 커요. 그런데 그 얘기는 파장이 짧다는 얘기죠. 그럼 B가 A보다 길다? 틀렸네요. 니은 틀렸고. 디귿. 기억은 20보다 크다? 기억은 20보다 크다. 맞았죠? B 자체의 에너지가 크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맞았으니까 기억과 디귿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요 종이 좀 바꿉시다. 15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고 ABC에는 방향이 일정하고 세기가 각각 I0, EI0, I0, EI0, IC인 전류가 흐르고 있답니다. AC의 전류의 방향은 화살표 방향이고 AC의 전류 방향 화살표 방향이고 점 P에서 A, B,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이랍니다. P에서 0이랍니다. P에서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래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수 있는 대로 고르래요.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X축, Y축에 요게 B고요. 이게 A고요. 여기에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대요. I0로. 그 다음에 C에는 이렇게 흐른대요. 이게 C예요. C고요. IC 도선이 이렇게 흐른대요. IC. 여기가 4D 위치고요. 여기가 D 위치고 이렇게 간대요. 여기가 P점이고요. 여기가 Q점이래요. 루트 2D고요. 여기는 2루트 2D랍니다. 거리가. 자, 근데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P에서 B0라고 했어요. A는 어떤 거죠? 요거죠? 여기로부터 여기가 4D만큼 떨어져 있죠? 그쵸? 문제의 조건에서 점 P에서 B 토탈 값은 0이에요. 되셨죠? 이 얘기는 A, B,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다 합하면 0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A를 봅시다. A는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그쵸? 그럼 P에서는 나오는 방향이죠.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할게요. 나오는 방향 플러스,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로 할게요. 자, 그러면 BA는 뭐죠? 4D분의 나오죠? K. 4D분의 전류는 I0 나오는 방향이니까 플러스. 됐죠? 그 다음에 B에 한 거. 그 다음에 C에 한 거. C는 이렇게 되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럼 나오는 방향이죠? P에서. 그러면 K. 거리는 2 루트 2D분의 IC. 요게 0이에요.
B는요, B에 의한 거는요, 요 B는 어떻게 되냐면, B는 2i0의 전류가 흐른대요. 2i0. 어느 쪽인지 몰라요. B는, 요게 지금 플러스예요. 요거 두 개. 그럼 B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즉, 마이너스 K, 거리는 B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니까 4D예요. 4D분의 2i0. 됐죠? 이거는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돼요.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거의 2배죠. 따라서 이게 뭐란 얘기예요? 이거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즉, BC와 절대값 BA는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오놈은 요거의 2배니까, 절대값 크기로 2배니까. 그럼 요거의 반대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요 관계니까, 요놈하고 같다고 놓으면, K 4D분의 I0 요놈이 K 2루트 2D분의 IC. D는 없어지고, K 없어지고, 요거 2 되고. 됐어요? 따라서 IC는 2분의 루트 2 I0 나와요. 됐죠? 니은 구했습니다. 니은. 그 다음에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자, B에서는 여기 전피에 들어가는 방향이 되니까 여기는 어떻게 흘러요? 전류가 위쪽으로 흘러야 되죠.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 Q에서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6B0냐? Q에서 디귿 봅시다. B0는 뭐냐고 그랬냐면 A에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가 B0라고 했어요. 즉 뭐냐? K 4D분의 I0 요 놈이 B0라고 했어요. 자, 그럼 Q에서 A에 흐른 거는요, 요거는 BA에 의한 거, BA에 의한 거, CA에 의한 거 합한 거죠. 자, 이거는 K D분의 I0 A에 의한 거 나오는 방향. 그 다음에 BA에서는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 K D분의 2I0. CA에서는요,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 K 거리는 루트 2D. 루트 2D분의 전류가 2분의 루트 2I0. 그럼 이거는 없어지잖아요. 그쵸? 자, 그럼 요게 B0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4B0죠. 4B0 빼기. 요거는 2배의 4B0 해주면 되죠. 그러면 8B0. 그쵸? 이거 하면은 2분의 1 나오죠? 되었어요? 그럼 2분의 1 KD분의 I0. KD분의 I0가 4B0니까 거기에다 2분의 1 하면은 2B0.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6B0. 크기는 6B0. 세기는. 네, 맞았습니다. 그럼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그림 가는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하고 A를 손으로 잡아 정지시킨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나는 가에서 A를 가만히 놓는 순간부터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놓는 순간부터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고 4t일 때 실이 뚝 끊어졌대요. A, B의 질량은 각각 3m, 2m이랍니다. 16번이요. 그림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도르래 있고 여기에 B가 2m짜리가 매달려 있고 여기에 줄로 A는 3m짜리 물체가 정지하고 있어요.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 있고 A, 얘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있어요. FB. 그쵸? 그 다음에 손을 놨을 때 끊어지기 전까지와 끊어진 후에 A의 속력 변화가 4t일 때를 기준으로 나눠졌어요. 자, 얘는 이렇게 가다가 끊어지고는 이렇게 갔어요. 4t. 여기는 6t. 6t일 때 속력이 0이에요. 즉 최대로 올라와서 멈췄다는 얘기예요.
요게 V. 자, 이게 끊어지기 전이에요. 그쵸? 끊어지기 전일 때 가속도는 4t분의 V 나와요. 됐죠? 여기 끊어진 후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2t분의 V 나와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방정식 세워봅시다. 끊어지기 전 A의 운동 방정식 봅시다. 여기 장력이에요. 장력 T. 자,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려는 힘. T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려는 힘을 빼줬을 때가 바로 3m A인데 요거죠. A. 그 다음에 B는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내려가려는 힘에서 장력을 빼줬을 때 2ma예요. 플러스 하면은 FB 빼기 FA가 5ma예요. A가 4t분의 V라면서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끊어진 후 A는 요 F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죠. 즉 FA는 MA 3M 곱하기 마이너스 2T분의 V. 마이너스 왼쪽 방향이란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A 운동 방향은 T일 때와 OT일 때가 같죠? 가속도만 다를 뿐이고. 기억 맞았고요. 니은 OT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4분의 11배냐, OT일 때 가속도의 크기. 자, 니은 봅시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T를 먼저 구해야겠네. T를 구해봅시다. 여기서 T. 그러면 T는 FA 더하기 3ma예요. 근데 이 FA는 요거죠. 그쵸? 자, FA를 이걸 넘어가면은 요거는 지금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방향. 자, 그러면은 FA는 요거 잠깐만요. 왼쪽 방향이니까 크기를 요거 하면은 3m 곱하기 4t 요거 4t분의 v 더하기 요걸 더해주면 되죠. 3m 2t분의 v요. 됐죠? 자, 그럼 요거예요. 요거면은 계산하면은 3m 4t분의 3v 나와요. 자, 이 t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FB는 FB 빼기 3m 4t분의 3v 요거는 2m 곱하기 4t분의 v. 그렇죠? 그럼 FB는 넘어가면은 8에다가 구하니까는 잠깐만요. 339에다가 2 하니까 11m 4t분의 v 나와요. 이게 바로 뭐예요? EMA B예요. EMA B의 가속도. 되셨죠? 자, 그러면 요게 B의 가속도는 넘어가니까 M은 없어지고요. 넘어가니까 8t분의 11v 나와요. 8t분의 11v. 자, 그러면은 요거는 A의 몇 배예요? 요 A는 4t분의 v라고 했으니까 몇 배예요? 4분의 잠깐만요. 4분의 11배 같나? A의 4분의 11배. 자, 그러면은 OT일 때 물었죠? 예, OT일 때는 A는 요거니까
A는 요거니까 2t분의 V니까 요거는 4분의 11배 나오죠. 4분의 11배. B는 A의 4분의 11배 맞았습니다. 디귿 4t부터 6t까지 B의 이동거리는 4t부터 6t까지 B의 이동거리요. 4t부터 6t까지면 요거예요. 요거 A가 요거일 때요. 자, 그러면은 S 디귿입니다. S B의 이동거리는 V에서부터니까 초기 V에서 곱하기 2t 동안 4t에서 6t까지 2t 시간은 2t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는 요거죠. 요거 8t분의 11v 곱하기 2t의 제곱 4t 제곱. 자, 요거는 2vt 더하기 4 없어지고 잠깐만요. 2에다가 4 맞죠? 예. 4분의 11vt 나와요. 요거 하면은 4분의 19vt 나오겠네요. 8에다가 11이니까 4분의 19vt.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되게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봅시다. 이것 좀 바꿀게요. 17번 보시면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를 따라 변할 때 기체의 압력과 절대온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압력과 절대온도래요. 네, A에서 B로 될 때의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과정. 부피가 일정하대요. 그럼 부피 일정한 거 찾아보세요. A로 돼, B로 될 때. 부피가 일정한 거 1번, 2번, 3번, 5번. 그쵸? 부피가 일정한 거.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될 때. B에서 C로 될 때는 과정은 압력이 일정화됩니다. B에서 C로 될 때 압력이 일정하게 되는 거 찾아보세요. B에서 C로 될 때 압력이 일정한 거 4번인데 4번은 앞에서 조건에서 탈락이었고 압력이 일정한 거 3번 있죠? 자, 그러면 부피와 압력과의 관계를 푸고 부피와 절대온도의 관계를 찾아야죠. 그 두 개를 비교해야 되죠. A에서 B로 될 때는 부피가 일정하니까 등적 과정이 되고 B에서 C로 될 때는 등압 과정이 되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등적 과정이 되는 거 B에서 C로 될 때는 지금 등압이거든요. 근데 B에서 C로 될 때 원래 그래프를 보세요. 원래 그래프를 보면은 절대 온도가 내려가죠. 온도가 내려가요. 온도가 내려가면 압력이 줄어들어야 되죠. 그런데 뭐예요? 등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부피가 줄어야 되죠. B에서 C로 될 때 그렇게 되는 거 보세요. 부피가 줄어드는 거. 네, 1번이 있네요. 1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세요. 그림과 같이 X축상의 점전화 A에서 D까지를 고정하고 양전화인 점전화 P를 옮기며 고정한답니다. A와 B의 전환의 크기는 서로 같고 A, B는 같고 그 다음에 C와 D 전환의 크기는 서로 같답니다. 또 C, D가 같대요. B, C는 양전환이고 A, D는 음전환입니다. B, C는 양전환, A, D는 음전환. 네. P가 X 이퀄 4대 있을 때 P에 작용한 전기력은 0입니다. 그림처럼 있을 때 0이래요. 18번 보시면은 A는 0 위치 있고 마이너스 전화 A 0 위치고 B는 2D 이게 플러스 전화고 2D래요. B가 그 다음에 여기 4D 있어요. 뭐가요? P 양전화가 그 다음에 여기가 4D 위치고 6D 8D 위치에 양전화 C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
12D 위치, 요거는 마이너스 전화 12예요.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A, B의 전화량의 크기는 서로 같고, 자, A의 전화량 Q, B의 전화량 Q, C, D의 전화량의 크기도 서로 같답니다. Q 프라임, Q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4D에서 P에 작용한 전기력은 0이랍니다. 그러면은 전화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냐 봐야죠. 이제 또 A가 C보다 크냐, 즉 Q 프라임하고 Q하고 비교해라는 얘기죠. 기억 봅시다. 기억. 4P에서 전 P X 이퀄 4D에서 X 이퀄 4D에서 시그마 전기력 F는 0 나와야 돼요. 그러면 A에 의한 거 봅시다. F A가 P에 작용한 힘, F B가 P에 작용한 힘, FC가 P에 작용한 거, FD가 P에 작용한 힘 다 더했을 때 0 나와야 돼요. 그렇죠? A가 P에 작용한 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왼쪽 방향이죠. 마이너스 K, 거리는 4D, 4D의 제곱분의 Q, P의 전화를 QP라고 할게요. QP. 단위 양전화라고 안 했으니까, 그냥 양전화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그냥 1로 해도 됩니다. 이건 변하지 않으니까. Q하고 QP. 그쵸? 그 다음에 B는요, 밀어내죠? P가 오른쪽으로 가요. 플러스 K. 거리는 2D. 요거의 제곱, Q, QP. 됐죠? C는 얘를 또 밀어내죠? 왼쪽으로. 마이너스 K, 거리는 4D. Q 프라임, QP. D는요, P를 잡아당기죠? 오른쪽으로. K, 거리는 12에서 4 빼니까 8D. 8D의 제곱, Q 프라임, QP. 요거란 말이에요. 요게 0이란 말이에요. 자, 요거 하면은 16분의 K는 공통으로 빼주고 16D 제곱분의 Q, 이거 마이너스 Q, QP 4에다가 이건 4 해주면 되죠? 더하기 4배 Q, QP 그쵸? 플러스 K, 요거는 64 D 제곱 4, 4, 16이니까 4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4 Q 프라임 QP 더하기 Q 프라임 QP. 요거 하면은 K 16D 제곱분의 3Q QP 더하기 K 64D 제곱분의 마이너스 3Q 프라임 QP. 이게 0. 따라서 두 개가 이퀄 관계 해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퀄 관계를 풀면 K 요거는 16D 제곱 3Q QP 요거는 K 64D 제곱 Q 프라임 QP 3Q 프라임 QP QP 없어지고 33 없어지고 KK 없어지고 D 제곱 없어지고 이거 해서 4 나오고 됐죠? 따라서 Q 프라임은 4배의 Q 이거는 4Q란 얘기예요. 됐죠? 그럼 A가 C보다 크다? 틀렸죠? C가 큽니다. 니은 P가 X 이퀄 D에 있을 때 P의 작용한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냐? 니은 보세요. 이거 다 안 구할 거예요. 똑같이 요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거. 그럼 A가 P에 작용한 것. P가 D에 있을 때, 여기 D에 있을 때, 여기 D에 있을 때. 그러면 잡아당겨지니까 마이너스. A가 P에 작용한 건 마이너스 K, D제곱, Q, QP고요. B는요. 밀어내죠? 그럼 왼쪽으로 가야 되죠? P가 왼쪽으로 K, D제곱, Q, QP예요. C는요. 밀어내죠? 왼쪽으로 가요. 마이너스 K, 거리는요. 8에서니까 7D죠. 7D의 제곱분의
4q qp q 프라임이 4q니까 그 다음에 d는요 12에서 d를 빼면은 11d죠. 오른쪽으로 잡아당겨지죠.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니까 k 11d 제곱분의 4q qp. 자, 이거는요 0보다 작죠. 딱 봐도 0보다 작죠. 됐죠? 0보다 작아요. 그 얘기는 마이너스 x 방향이라는 얘기죠. 맞았네요. 디귿. P에 작용한 전기의 크기는 x 이퀄 6t일 때가 x 이퀄 10d에 있을 때보다 크다. 자, 그럼 디귿 보세요. x 이퀄 6d일 때 똑같이 요거 계산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a가 b 6d 여기 있을 때니까 p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a는 왼쪽으로 잡아당겨주니까 마이너스 k 6d 제곱분의 q qp b는요 밀어내죠. 그쵸? 밀어내요. k 그러면 6d일 때니까 4d q qp c는요 왼쪽으로 작용하죠. 그러면은 2d 제곱분의 4q qp d는요 오른쪽으로 잡아당기죠. 플러스 k 6d 제곱 요거 분의 4q qp. 자, 부호는 다 빼고 숫자만 계산합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36분의 1 마이너스 36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빼기 4분의 4 더하기 36분의 4 이렇게 되죠? 그쵸? 이거 0보다 작죠? 됐죠? 그 다음에 x 이퀄 10t에서 a는요 마이너스 k 그러면은 10t의 제곱 q qp 그 다음에 플러스 k 요게 a가 2d죠? 그러면 8d의 제곱 q qp란 얘기고 플러스 k 2d의 제곱분의 4q qp란 얘기고 더하기 k 밀어내니까 이건 잡아당겨지는 거고 그러면은 2d의 제곱 4q qp예요. 또 마찬가지로 숫자만 하면은 마이너스 100분의 1 더하기 64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1 누가 커? 이건 0보다 크죠. 그러면은 6D에 있을 때가 10D에 있을 때보다 크다? 틀렸네요. 그러면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19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서로 다른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 A, B가 시간 t 이퀄 0일 때 기준선 PQ를 각각 V, V0로 의 속력으로 지난 후 t 이퀄 라지 t일 때 기준선 R, P를 4V R, P를 4V 속력으로 지난다. B는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간 거네요. P와 Q 사이, Q와 R 사이의 거리는 각각 X, 3L입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A와 B가 서로 반대 방향. 가속도의 방향은 A와 B,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2배입니다. 19번에 자 이거를 다 문제에다 표현해 봅시다. 자, 이게 A고요. 처음에 V로 가요. t 이퀄 0일 때 기준선 P를 V로. 그 다음에 B는 기준선 Q를 V0로 오른쪽으로 가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R. A는 여기에 4V로 가고 B는요 이쪽으로 가네요.
여기에서 왼쪽 방향으로 4V네요. 이게 4V, 이게 B. 자, 요 거리는 X, 요 거리는 3L. 됐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속도의 방향은 A와 B가 서로 반대래요. 그럼 A는 속력이 빨랐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죠. B는요, 이쪽 방향으로 생긴다는 얘기죠, 가속도가. 그리고 크기는요, B가 A의 2배래요. 그러면 A의 가속도를 A라고 하면 얘는요, 마이너스 2A란 얘기죠. 왼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2A. 되셨죠? 자, 그럼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봅시다. A는 4V가 됐죠? 나중속도 4V는 얼마만 해요? 라지 t 동안. V 더하기 A 라지 t예요. 그러면 AT는요, 3V만큼 변한 거예요. 그럼 T는 A분의 3V란 얘기고. 됐죠? A분의 3V예요. 그런데 전체 거리를 얼마 갔어요? X 더하기 3L을 갔죠? 즉, X 더하기 3L은 처음 속력 V 라지 T 더하기 2분의 1 AT인데 A가 요거. 근데 AT를 계산해 봅시다. T. A분의 3V 요놈의 제곱. 됐죠? 이 T에다가 요거 넣고 그러면 V 곱하기 A분의 3V 더하기 2분의 1 A 제곱 9V 제곱. 이거는 A분의 3V 제곱 A분의 3V 제곱 더하기 2A분의 9V 제곱. 이거는 2A분의 10. 잠깐만요. 6이 되죠? 그러면 15V 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 길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써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V0가 얼마냐? 보기에서 기억 봅시다. 기억. 속력 B의 초기 속력이 얼마냐? 자, B는 T 동안에 마이너스 4V가 되죠? 왼쪽 방향으로니까 마이너스 4V. 오른쪽 V0 마이너스 2A 라지 T. AT가 뭐라고 그랬죠? 3V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V0 빼기 2 곱하기 3V 하니까 V0 빼기 6V가 나와요. 따라서 V0는 뭐가 나와요? 2V 나와요. 오른쪽으로 2V란 얘기예요. 요거 초기 속력은 2V란 얘기예요. 초기 속력은. V0는 2V. 기억 맞았네요. 니은 X가 2L이냐? 네, 이거 보세요. A를 봅시다. A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요거 Q입니다. Q. Q에서의 빠르기 하면은 요게 3L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 VQ의 제곱 빼기 V의 제곱하면은 2AX예요. 그쵸? 이거 변변 더 해보세요. A 가지고 간 겁니다. 하면은 이건 없어지고, 이거 하면 15V 제곱이 2A, 3L 더하기 X.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A가 어떤 거였죠? A가 요거. A는 T분의 3V. 여기서 A는 T분의 3V. 자, 요거를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으면 15V 제곱 이거는 2 곱하기 T분의 3V. 그쵸? 그 다음에 3L 더하기 X. 양쪽에서 V 없어지고 3, 5 되고. 그러면은 2분의 5 V 라지 T. 요게 3L 더하기 X예요. 이거 하나 나왔고요. 그럼 이제 B를 한번 가지고 해봅시다. B는 전체 시간 T 동안에 여기서 X만큼만 움직이죠. 변이가. 그러면은
나중속력 4V 요거의 제곱 빼기 처음 오른쪽으로 가죠? 2V의 제곱 V0가 2V니까 요거가 2 곱하기 마이너스 2A 곱하기 X 그쵸? 그러면은 16에서 4 빼니까는 12 V제곱이 마이너스 4AX A는 T분의 3V A는 또 T분의 3V를 여기다가도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4 곱하기 T분의 3VX V는 또 없어지고 3 4 12 없어지네요. 그럼 요거 없어지고 그쵸? 그럼 X는 마이너스 VT란 얘기죠. 마이너스는 왼쪽 방향이란 얘기고 그쵸? VT가 X예요. VT가 X 요게 X란 얘기예요. 그럼 X는 이거 2.5 X는 3L 더하기 X 따라서 3L은 1.5 X X는 1.5분의 3L 하니까 뭐 나와요? 2L 나오네요. X는 2L 윤케 구했네요. 디귿 그 다음에 t 이퀄 0부터 t 이퀄 라지 t까지 b의 평균 속력은 2분의 5v냐 자 이거 하기 위해서는 b가 0이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0이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S'이라고 할게요. 평균 속력을 했으니까 전체 거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중 값은 0, 처음 값은 V0니까 2V0. 2V0가 아니라 2V의 제곱. 그쵸? 이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AS죠. 그런데 A가 2A죠. 네, 2AS 프라임. 물론 마이너스예요. 이거 플러스가 아니라, 다시요. 0 빼기 2V 요놈의 제곱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AS인데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그래서 4V 제곱은 4AS 나오는 거예요. S 프라임. 4는 없어지고. 그쵸? 자, 근데 A가 뭐예요? T분의 3V잖아요. 그러면 V 제곱은 T분의 3V S 프라임. 그럼 S 프라임은 V 하나 없어지니까 3분의 1 V 라지 T. V 라지 T가 뭐였죠? 2L이죠. X가 VT니까 X가 2L이죠. 요거 2L. 그럼 이거는 3분의 2L이에요. 그쵸? 오른쪽으로 3분의 2L만큼 간다는 얘기예요. X는 2L이고 따라서 평균은 라지 T 동안의 전체 거리는요 3분의 2L 더하기 갔다가 또 오죠. 그러니까 곱하기 2 해줘야 돼요. 더하기 X가 2L 요거 하니까 T분의 3분의 4에다가 2 하니까 3분의 4에다가 2에 3분의 4 6이니까 3분의 10 L이요. 이거는 3분의 10 T분의 라지 L. 그럼 T분의 L이 뭐냐? VA의 평균을 구해야겠네, 그럼. 자, VA의 평균을 봅시다. 이거는 A는 5L을 가요. X가 2L이라고 했으니까, 라지 T는 이거.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2분의 5 V. 그러면 T분의 L이 여기서 T분의 L은 2분의 V가 나와요. T분의 L은. 요게 2분의 V예요. 2분의 V. 하니까 3분의 5 V 나오겠네요. 찾아보죠. 2분의 5 V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은근히 복잡합니다.
다음에 10번 봅시다. 10번. 20번이요. 그림은 높이 hn 점 P에서 속력 4V로 운동하는 물체가 궤도를 따라 마찰 구간 1, 2를 지나 높이가 2h인 최고점 T에 도달하여 정지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점 QRS의 높이는 각각 2h, hh이고, QRS에서 물체의 속력은 3V, VR, VS.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2에서가 1에서의 3배. 그랬을 때 뭘 구해요? VR 나누기 VS. 네.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높이가 h. 여기에서 4V로 먼저 가요. 여기가 마찰 구간이 있어요. 마찰 구간 1. 그 다음에 이거 높이는 2h. 여기 Q점에서 3V로 가요. 여기가 P점이고, 그 다음에 높이 여기가 R. 요 높이는 H. 여기에서 VR로 가고 마찰 구간이 있어요. 여기 마찰 구간 2. 그 다음에 요놈이 여기 S 여기 S고요. 높이는 H로 동일하고, 그 다음에 2H 가서 멈춘대요. 여기 T 위치, 여기서 정지. 이렇게 된대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점 P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질량을 M이라고 할게요. mg h 더하기 2분의 1 m 4v 제곱. 그쵸? 점 Q에서 역학적 에너지. Q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mg 2h 더하기 2분의 1 m 3v 제곱. 자, 그 다음에 P에서 Q로 갈 때 손실 에너지를 2라고 하면 이 구간, 이건 1구간이에요. 이 구간 손실 에너지는 3, 2예요. 3배라고 했으니까. 됐죠?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봅시다. 요 놈은 요거에다가 손실 에너지 2를 더해주면 되죠. 즉 mgh 더하기 2분의 1 m 곱하기 4v의 제곱. 요거는 2mgh 더하기 2분의 1 m 3v의 제곱 더하기 손실. 됐어요? 자, 그럼 2만 남기고 다 넘기면 마이너스 mgh. 이거 넘기면은 16에서 9 빼니까 7. 2분의 7 mv 제곱이 손실 에너지 값이라는 얘기. 그쵸? 자, 그럼 T에서 역학적 에너지는요? 요 놈의 T에서 역학적 에너지 플러스 손실 에너지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은 mgh 더하기 2분의 1 m 4v의 제곱은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mgeh 손실 에너지는 얼마예요? 3,2하고 2를 더한 4,2 요거란 말이에요. 자, 요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리고 풀면은 잠깐만요. 이거를 다 넘겨서 해봅시다. 마이너스 mgh 더하기 2분의 1 m 4v의 제곱은 4배 요거. 그쵸? 마이너스 mgh 더하기 2분의 7 mv 제곱. 됐죠?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4mgh 더하기 2분의 7에 28 mv 제곱 나와요. 자, 넘겨서 계산을 하면은 3mgh는 넘기면은 16, 12 나오죠?
그쵸? 그러면은 2분의 12 mv 제곱 나와요. m은 없어지고 요거 4 나오죠. 그럼 2 나오죠. 즉 GH는 2V 제곱이요. 요거는 MGH가 바로 2MV 제곱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럼 이제 R에서의 속력과 S의 속력만 구하면 되죠? 자, R에서 점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MGH 더하기 2분의 1 잠깐만요. Q에서 이거는 R에서의 속력을 구하는 거는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점 R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동일하죠. 중간에 손실되는 거 없으니까. 그럼 Q에서 값은 2mgh 더하기 2분의 1 m 곱하기 3v의 제곱. 요놈이 R에서 mgh 더하기 2분의 1 mvr의 제곱. 이거란 말이에요. 자, 넘어가면은 mgh가 2mv 제곱이라고 그랬죠? 네. 2mv 제곱. 넘어가면은 9에다가 2분의 9 더하기 2분의 1 m 9v 제곱. 요게 2분의 1 m vr의 제곱. m은 다 없애주고 m은 없애주고 양변에 2를 해주면은 2를 곱해주면 4 9 하니까 13 나오네요. 요거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럼 T에서 이제 봅시다. 우리는 지금 S를 구해야 되죠?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와 같으면 되죠? 자, T에서 역학적 에너지와 S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으면 돼요. T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2mgh 는 S에서는요 2분의 1 mvs의 제곱 더하기 mgh. 넘어가면은 mgh 나오니까 그게 바로 2mv 제곱. 2mv 제곱이 2분의 1 mvs의 제곱. m은 없어지고 따라서 vs의 제곱은 4v 제곱. 그러면 vp 제곱 나누기 vs의 제곱은 13v 제곱 4v 제곱 없어지고 여기서 뭘 구해요?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vs는 루트 씌우면 루트 4분의 13 찾아보세요. 네, 2분의 루트 13이어야 되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달에 있었던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